비가 오면 그날 생각이 나요. 억지로 지우려 해도 몸이 먼저 기억해버려요. 맨발이었어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서서 두 손으로 배를 감싸고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했던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그게 가장 밑바닥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빗물이 얇은 원피스를 타고 살갗으로 스며들었고 바람은 등줄기를 따라 파고들었어요. 코트도 없고 신발도 없고 갈 곳도 없었어요. 그래도 무릎을 꺾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 그것 하나로 버텼어요. 등 뒤에는 낡은 나무 문이 닫혀 있었어요. 불과 몇 분 전 준혁이 저를 밀쳐냈거든요. 그 목소리가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꺼지라고 했어요. 너도 그 애도 아무 의미 없다고. 저는 그의 셔츠를 붙잡고 울면서 매달렸어요. 제발이라고 목이 쉬도록 외쳤어요. 근데 그가 너무 세게 밀어버렸고 저는 차가운 돌계단에 그대로 쓰러졌어요. 온몸에 충격이 퍼지는 순간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아이가 괜찮은지. 몸을 일으키는 사이 문이 쾅 닫혔고 그 소리가 텅 빈 골목에 오래도록 울렸어요. 주변 집 창문을 올려다봤어요. 커튼 뒤로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들 들었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문을 열어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준혁은 이 동네에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의 한복 및 직물 사업은 서울 일대에 이름이 나 있었고 그 영향력은 골목 구석구석까지 닿아 있었어요. 빗속에 쓰러진 임산부 하나 때문에 그를 적으로 만들 이웃은 없었던 거예요. 손가락 감각이 서서히 사라지는 게 느껴지면서 저는 배 위에 손을 살며시 얹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속삭였어요. 우리 살아남을 거야. 꼭 그렇게 할게. 목소리가 중간에 끊겼어요. 눈물이 빗물이랑 섞여서 뺨을 타고 흘렀는데 추위보다 가슴이 훨씬 더 아팠어요. 저는 준혁을 사랑했거든요. 그게 제일 아팠어요. 이 이야기 끝까지 같이 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저는 그에게 전부를 줬어요. 시간도, 믿음도, 마음도. 그가 흔들릴 때 곁에 있었고, 그가 틀렸을 때도 그의 편이었어요. 그의 꿈을 마치 제 것처럼 껴안으며 살았어요. 근데 그는 저를 신발 버리듯 문 밖에 내던졌어요. 목 안에 뭔가 꽉 막힌 느낌. 울어도 안 풀리는 그런 감각이 있잖아요. 떨리는 손으로 빗물에 젖은 얼굴을 닦으면서 저 자신한테 말했어요. 이걸로 끝내면 안 돼. 이게 내 마지막일 수는 없어. 갈 곳도 없었고 손 내밀어 줄 사람도 없었지만 이 골목 바닥에 쓰러지는 걸로 제 이야기를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이상 내 집이 아닌 그 문을 한번 뒤돌아보고 맨발로 어둠 속을 걸어 들어갔어요. 저는 원래 사랑을 정말 믿는 사람이었어요. 거센 바람도 버텨내고 단단한 마음도 조용히 녹이는 그런 사랑. 그 믿음이 제 힘이었는데 동시에 제일 큰 약점이기도 했어요. 가족들이 전부 말렸거든요.
준혁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한 목소리로. 근데 저는 그 말들을 다 흘려버렸어요. 그 사람을 제대로 모르니까 저러는 거야 하고 생각했어요. 그는 나를 사랑하는데 라고. 처음엔 진짜 그랬으니까요. 준혁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웃음 하나로 방 안 공기가 달라지는 남자. 다정한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렀고 저를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처럼 느끼게 해줬어요. 의심 한 번 없이 믿었어요. 완전히. 근데 꿈은 어느 순간부터 악몽으로 바뀌더라고요.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말투가 조금 차가워지고 한숨이 짧아졌어요. 눈빛에서 온기가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 자리를 채운 건 낯선 거리감이었어요. 뭔가 계산 같은 것. 제가 알던 남편이 조금씩 사라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말도 달라졌어요. 지은아, 넌 왜 이렇게 쓸모가 없어? 맨날 징징대고, 맨날 매달리고. 그 말들은 오래오래 남았어요. 칼은 상처를 내고 끝나지만 그 말들은 밤마다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다 거리가 생겼어요. 늦게 들어오고 손을 잡지 않았어요. 저를 보는 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관심조차 감정이라면 그것조차 없었어요. 제가 현실을 제대로 마주했을 때는 이미 한참 늦어 있었어요. 사랑이 사라진 결혼 안에 갇힌 채 저는 그걸 여전히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기대했어요. 아이가 생기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그 사람 안에 아직 남아있는 온기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한 번만 더, 제발. 근데 제가 그렇게 크게 틀린 적이 없었어요. 준혁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애초에 아이 같은 건 원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부담이고 방해라고, 이게 축복이냐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 네 문제야, 내 문제 아니야. 그 말은 지금도 귓속에 남아있어요. 지워지질 않아요. 그래도 버텼어요. 언젠가 예전에 그 사람이 돌아올 거라고 계속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근데 처음부터 사랑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날 밤 이상한 예감이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무시했어요. 그게 실수였어요. 현관문이 열렸을 때 준혁 옆에 여자가 있었어요. 비싼 명주 옷을 걸친 여자가 제 집안에서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배가 뭉치고 다리가 흔들렸어요. 준혁은 저를 한번 쓱 보더니 테이블에 열쇠를 던졌어요. 짐 싸, 나가. 그게 전부였어요. 뭐라고요? 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그 여자는 준혁한테 기대며 피식 웃었어요. 이미 다 자기 것인 양. 준혁, 나 당신 아내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고. 그의 얼굴에서 뭔가를 찾으려 했어요. 예전에 그 사람을. 근데 없었어요. 지루함만, 짜증만. 준혁이 비웃었어요. 그 아이?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나한테는 아무 의미 없어 무릎이 꺾일 것 같았지만 버텼어요.
이러면 안 돼. 우리 약속했잖아. 나 갈 데가 없어. 그는 코웃음을 치며 제 앞으로 걸어왔어요. 내 알바 아니야. 그리고 그의 손가락이 제 팔을 파고들었어요. 준혁의 손이 제 팔을 파고든 채로 끌렸어요. 버티려고 발에 힘을 줬는데 소용없었어요. 그가 훨씬 셌어요. 준혁, 제발 하고 소리쳤는데 제 목소리가 제 귀에도 낯설었어요. 완전히 겁에 질린 사람 목소리였어요. 그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문을 확 열고 그냥 밀어냈어요.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몇 초 만에 온몸이 젖었어요. 돌아봤어요. 제발 눈이 마주치길, 뭔가 달라지길 바랐어요. 근데 준혁은 그냥 비웃었어요. 그리고 쾅! 문이 닫혔어요. 그 소리가 텅 빈 골목에 울렸어요. 이게 꿈이겠지? 진짜일 리 없잖아. 근데 비는 계속 내렸고 배는 묵직했어요. 현실이었어요. 부정하고 싶어도 몸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서울 밤거리는 차가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힐끗 보고는 빠르게 지나쳤어요. 마치 제 불행이 전염되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젖은 옷이 살에 달라붙었고 걸음마다 다리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배를 두 손으로 꼭 감싸 안으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내가 지킬게. 그 말이 저한테 하는 건지 뱃속 아이한테 하는 건지도 몰랐어요. 얼마나 걸었는지 몰라요. 시간 감각이 없었어요. 다리가 먼저 포기했어요. 남대문 시장 근처 시장 끄트머리 낡은 쉼터 앞에서 그냥 주저앉았어요.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어둠이 밀려왔어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싶었어요. 그때 손이 제 어깨에 닿았어요.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아가 하는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순간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쉰 것 같았어요. 괜찮아. 여기 있어. 눈을 뜨니 주름 깊은 얼굴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낡은 천을 여러 겹 두른 할머니였어요. 한약재와 장작 냄새가 났어요. 그 냄새가 왜 그렇게 안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복순 할머니는 작은 몸으로 저를 일으켜 쉼터 안으로 데려갔어요. 낡은 담요 속에 눕혀지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할머니가 따뜻한 미역국을 손에 쥐어줬어요. 두 손이 떨렸는데도 꼭 쥐었어요. 그 온기가 손끝에서 가슴 안쪽까지 천천히 번졌어요. 눈물이 났어요. 소리도 없이. 복순 할머니가 옆에 조용히 앉으며 낮게 말했어요. 그 눈빛, 나 알아. 나도 그 눈빛 있었어. 할머니가 다시 한번 낮게 말했어요. 버려졌어. 아무것도 없이. 나 혼자만. 눈물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묻지 않으려 했는데 입이 먼저였어요. 어떻게 버텼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조용히 웃었어요. 오래 삭힌 슬픔이 배어있는 미소였어요. 버텨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너도 곧 알게 돼, 아가.
배를 내려다 봤어요. 이 아이가 저를 붙잡고 있었어요. 평생 누군가한테 기대는 게 사랑인 줄만 알았는데 그날 밤 낡은 담요 속에서 처음으로 달리 생각했어요. 더 이상 기댈 사람이 없다는 게 무너질 이유가 아니라 일어설 이유라는 걸. 다음 날 아침 복순 할머니한테 일을 달라고 했어요. 뭐든 괜찮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빗자루를 쥐어줬어요. 바닥을 닦고 빨래를 했고 바느질을 배웠어요. 손가락이 여러 번 찔렸어요. 번 돈은 한 푼도 안 썼어요. 쌓이는 게 느려도 쌓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버틸 수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복순 할머니는 장사를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말을 걸고, 어떻게 값을 매기고, 어떻게 사람 눈을 읽는지. 그 가르침이 나중에 얼마나 큰 무기가 됐는지 그땐 몰랐어요. 그냥 살아남으려고 배웠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민준이가 태어났어요.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울음이 터졌어요.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몰랐어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이 아이한테만큼은 내가 겪은 걸 겪게 하지 않겠다고 소리도 없이 그냥 속으로만 다짐했어요. 재래시장 한켠에 작은 자리를 얻었어요. 손으로 만든 소품을 팔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상류층 여성 고객 한 명이 전통자수와 고급 한복 원단을 주문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입소문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퍼졌어요. 몇 년이 흘렀어요. 재래시장 한켠이 어느새 제 가게가 됐어요. 서울 곳곳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한복 및 직물 사업이 뿌리를 내렸어요. 바닥을 닦던 손으로 명주를 고르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항상 가게 구석에서 저를 지켜봤어요. 눈이 크고 조용한 아이였어요. 한마디도 없이 그냥 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만으로 충분했어요. 근데 그 눈빛 안에 뭔가 있었어요. 제가 한참 뒤에야 알아챈 것이 민준이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굶으면서 아이 밥을 챙기던 밤들을, 뒤돌아서 혼자 삼키던 울음을 그 작은 눈으로 전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걸 안으로 꾹꾹 눌러 담아서 자기만의 불씨로 키웠어요. 그게 저를 더 울컥하게 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도 못했는데 어쩌면 민준이는 그 말을 기다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겠죠. 준혁은 달랐어요. 제가 바닥을 기는 동안 그 사람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어요. 그가 저를 버리고 선택한 여자.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역시였어요. 돈을 가져갔어요. 집도요. 준혁이 평생 쌓아온 체면까지 싹 털어가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한복 및 직물 사업도 결국 무너졌어요. 오만함이랑 방만한 경영이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그 잘나던 영향력도 사람들이 굽신거리던 것도 다 어디로 갔는지.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은 제가 맨발로 걸었던 그 거리를 떠돌고 있었대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처음엔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슬프지도 않고 통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멍했어요.
오래된 상처엔 이미 딱지가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게 안이 바빴어요. 상류층 여성 고객들이 새 한복 원단을 고르고 있었고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안쪽에서 명주 샘플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프런트 쪽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조용함이 묘하게 신경 쓰였어요. 고개를 들었어요. 남자 하나가 카운터 앞에 서 있었어요. 옷은 낡고 얼굴은 쾌행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멀리서도 들렸어요.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뭐든 할 수 있다고. 예전엔 사업을 했었는데 다 잃었다고 했어요. 심장이 한 박자 멈췄어요.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 사람은 저를 못 알아봤어요. 제가 입고 있는 옷을, 제가 서 있는 자리를, 제 눈빛을 보면서도 몰랐어요. 당연했어요. 그 사람이 버린 여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준혁이었어요. 뭘 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제 목소리가 스스로도 신기할 만큼 차분했어요. 손도 안 떨리고 목소리도 안 갈라졌어요. 준혁은 어깨를 펴면서 사업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관리할 줄 알고 사람 다루는 법도 안다고 꽤 자신 있게 마치 그 말이 지금도 어딘가에선 먹힐 것처럼 당당하게 내뱉었어요. 저는 짧게 웃었어요. 따뜻하지 않은 웃음이었어요. 그럼 그 능력이 다 어디 갔냐고 했어요. 모든 걸 날릴 때 그 대단하다는 관리 실력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냐고. 그 순간 준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처음으로 제 얼굴을 제대로 봤어요. 눈이 천천히 커지더니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반걸음 뒤로 물러서면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아주 작게, 목소리가 흔들리면서 맞다고 했어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면서 당신이 버린 여자,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 준혁의 무릎이 꺾였어요.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두 손을 모으고 떨었어요. 그렇게 크던 자존심이 눈앞에서 부서지는 게 보였어요. 자기가 바보였다고 했어요. 눈이 멀었었다고, 오만함이 다 망쳤다고, 제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목소리가 갈라지면서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내려다봤어요. 예전에 저를 비웃으며 문을 잠갔던 사람이 지금 제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쓴웃음이 나왔어요. 씁쓸하면서도 이상하게 선명한 감정이었어요.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갔어요.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자비. 그 단어를 속으로 천천히 굴렸어요. 마치 처음 들어보는 말처럼요. 준혁은 고개를 마구 끄덕였어요. 사업도 망했고 두 번째 아내도 떠났다고, 이제 저밖에 없다고 했어요. 희망이 저뿐이라고. 희망. 저는 그 단어에서 멈췄어요. 제가 차가운 바닥에 내팽개쳐졌을 때 당신은 저한테 희망을 줬냐고 했어요. 문을 잠그면서 제 안에 있던 아이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했냐고. 준혁의 입이 열렸다 닫혔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조금 더 다가갔어요.
표정을 숨기면서 당신은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렸다고 했어요. 이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살짝 떨렸어요. 근데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래 눌려있던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었어요. 이상하게 가볍고 이상하게 선명했어요. 준혁의 어깨가 천천히 무너졌어요. 소리도 없이. 저는 그 앞에 서서 숨을 골랐어요. 몇 년이에요. 그날 밤을 몸속에 담고 버텨온 시간이. 차갑던 바닥 감촉, 잠겨버린 문소리, 뱃속 아이를 안고 느꼈던 수치심. 근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이미 이긴 사람이었어요. 복수 같은 건 처음부터 필요 없었어요. 그 싸움은 훨씬 오래전에 끝나 있었던 거예요. 등을 탔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가다듬으면서 말했어요. 이 모든 걸 제 손으로 만들었다고. 넘어지고 울고 아프면서도 한 발 한 발 버텼다고. 반면에 당신은 자기 힘이 영원할 거라고 믿으면서 쉬운 길만 골랐다고. 준혁이 흐느꼈어요. 이 말을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에 짚으면서 뭐든지 하겠다고 기회 한 번만 달라고 했어요. 목이 메어 말도 제대로 안 나오면서. 저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딱 한 박자만. 그리고 돌아섰어요. 문 쪽으로 걸으면서 어깨 너머로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기회를 낭비하지 않는다고. 문이 닫혔어요. 묵직하게, 완전히. 그 소리가 얼마나 선명했는지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바깥으로 나오자마자 햇빛이 쏟아졌어요. 눈이 살짝 부실 정도로. 그리고 작고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아이 손이었어요. 그 감촉 하나에 가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무언가가 조용히 녹아내렸어요. 걷다가 아이가 고개를 올려다봤어요. 눈빛이 맑았어요. 엄마, 우리 그 아저씨 또 봐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아이 손을 살며시 더 꽉 쥐면서 말했어요.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앞만 보는 거라고. 준혁은 아마 문 앞에 서서 우리가 사라지는 걸 바라봤겠죠. 권력도 오만함도 잔인했던 선택들도 전부 소용없었어요. 가족을 제 손으로 버린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건 그 텅 빈 공간이었어요. 저한테는 있었어요. 제가 직접 쌓아 올린 것들, 그리고 제 아이. 그게 진짜 이기는 거였어요. 지금도 그날을 가끔 떠올려요. 그리고 매번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가장 무거운 걸 내려놓는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다는 거. 폭발도 아니고 눈물도 아니고 그냥 문 하나가 닫히는 소리. 이 이야기가 뭔가를 건드렸다면 지금 느끼는 그 감정 그대로 댓글에 남겨줘요. 어떤 말이든 괜찮아요.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다음 이야기를 꺼낼 이유가 돼요.